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이런 자리를 서본 게 처음이라서 좀 미숙할 수도 있지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지금 인천과학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홍성원이라고 하고요. 올해 카이스트의 창의도전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공부를 일단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해달라고 하셔서 그거 먼저 소개를 드리고 공부를 과목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생분들도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수면 양이나 수익 효과나 공부 방식이나 계획 등에 대해서 또 학부모님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연구활동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해야 하는데요. 과학고니까요. 제가 알기로 저희부터랑은 다르게 조졸이 15%고 조기 진학도 15%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졸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때는 20%였는데요. 조기 졸업 학생들은 다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가는데 그 아래 상급 학교 학생들은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포스트부터 쓸 수 있고 그래서 상급이 카이스트를 쓰고 싶다면 저처럼 상급 지원 자격을 포기를 하고 창의도전 전형이나 과학연계 전형을 넣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조졸이랑 상급도 아니라면 3학년에 진학을 해서 쓸 수 있는데 3학년의 경우에는 50명 정도 가게 되고 그러면 그 중에서 올해 입시 결과로는 7에서 8명 정도만 서울대랑 카이스트를 가고요. 나머지는 포스텍이나 성균관대, 한양대 등 그 아래 학교들을 갑니다. 그래서 이게 성적 한정수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대학이 되게 확확 바뀌기 때문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미리미리 평균 등급을 올려놔야 된다는 거를 더 지금 20시즌이니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혹시 관련돼서 올해 입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은데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네, 그러면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저희 때랑 그 교육과정이 좀 바뀌어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먼저 통합과학이 물화생지가 다 있기는 한데 그 중에 생물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물리, 화학 그런 거는 중학교 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거나 암기인 게 많아가지고 비슷한데 생물은 진짜 이제까지 했던 거랑 배우는 것도 많이 다르고 외울 것도 훨씬 많아져서 비율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 학교 생물 선생님 두 분이 이제 가르쳐 주실 분들이 수능에서 유전 킬러들을 다 출제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생물 시험이 특히 저희 학교는 어려운 편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의 경우에는 수행평가로 쪽지 시험을 보는데요. 이게 실제 시험이랑 그 점수 비율이 2대1이어서 수행이 시험만큼 엄청 중요합니다. 물리는 학교에서 이제부터 방과후를 하는 걸 하는데 이제 1에서 7교시까지 수업을 하고 8교시에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방과후를 듣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과목이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거의 듣게 되고요. 이 방과후에서 문제를 나눠주시는데 이 문제의 변형이 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퍼펙트 물리라고 물리책이 있는데요. 그 물리책을 친구들이 거의 다 푸는 편이에요. 거기 문제들이 좋아서. 개념을 또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새로 배우는 연산법, 델 같은 연산법도 많고 여러 가지 개념이 새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개념을 확실히 알고 시험을 봐야지 변형된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화학은 이것도 좀 암기인 부분이 많긴 하지만 첫 번째 시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이스토리 수능용 문제를 좀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학 1을 배우는데 처음에 이게 양분 부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학고지만 이 부분은 수능용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과목이 수학일 텐데요. 일단 수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시수가 2배로 6시수입니다. 그래서 그 시수가 크니까 평균 등급에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실제로 대학들이 평균 등급보다도 수학 등급을 제일 먼저 본 다음에 평균 등급을 보는 식으로 그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수학이 그리고 생각보다 과학 시험에서 계산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데 수학 시험에서는 정석을 일단 거의 외우듯이 풀어야 해요. 저는 5번 정도 돌렸고 많게는 친구들이 8번까지도 계속 돌려서 푸는 것 같아요. 정석을 딱 보고서 문제를 보고 이건 이렇게 푸는 거다가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서 풀이를 굳이 안 적어서 풀 수 있게끔 완전
문 외우듯이 풀어야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정석 시험범위가 한 번에 한 6단원에서 10단원밖에 안 돼서 그 정도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석을 다 외운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문제를 주니까 그런 문제들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 학교 시험에서도 어려운 문제로 한두 문제씩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걸 연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통합사회랑 국어랑 영어가 있는데요. 통합사회는 5등급만 안 뜨면 될 것 같고요. 국어는 사실 친구들이 공부하는 걸 잘 못 봤어요. 그 전날에 이제 선생님들이 해주셨던 필기를 한번 쭉 읽어보는 정도로 하고 생각보다 수업 시간에 말씀해주신 것만 내셔서 저희 때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는 제가 이때쯤에는 이때 이제 학원을 다녀야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 다니긴 했지만 안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입학까지 3달이 남았는데 영어가 일반고는 40개의 지문이 있는데 저희 학교는 20개도 안 되는 지문이 나가고요. 그 지문의 길이도 매우 짧아서 애들이 그냥 다 통함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 서술형도 6문항 있는데 그 6문항이 그냥 시험 문제가 원래 배운 지문에서 빈칸을 뚫고 그 빈칸을 써라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외부 지문 2개 나오는데 그 2개는 원래 실력으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1학년 1학기의 과목들이고요. 1학년 2학기에는 통합과학이 사라지고 생물이랑 지구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물은 백지노트를 쓸 수 있을 만큼 앞서 말했듯이 달달 외워야 하고요. 지구도 암기인데 이때 배우는 지구가 또 다시 수능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자기스토리랑 마더턴 같은 거를 푸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수행평가가 중요합니다. 저희 학교는 과학보다 보니까 실험 수행평가도 많아서 그런 수행평가들이 총 100점 중에 40점을 차지하고 나머지 60점을 중간, 기말 각각 30점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각 과목별로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또 혹시 여기서도 궁금하신 거? 물리, 방과 후 8교시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신청하는 학생들만? 네. 그럼 그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그걸 신청하는 거예요? 네, 지금 물리, 수학, 화학, 생물 이렇게 개설이 되고 있고요. 이게 신청을 해서 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모든 과목을 듣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에 거의 8교시까지 1학년 때는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없으면 이제 다음으로 제가 공부를 한 방법을 적어왔는데 일단 수면량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하루 일과가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12시 40분 취침에서 7시 기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친구들은 충분할 수도 있는데 또 부족한 친구들도 있어서요. 이 수면 시간은 쉬는 시간에 꼭 배우기를 추천을 하고요. 수업 시간에 절대 자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진짜 시험 문제를 다 찝어주세요. 마지막에 특히. 그 다음에 기숙사 면학이라고 아침에 신청을 하면 5시에 일어나서 기숙사 내에 있는 면학실에서 추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항상 하진 못했고 시험 2주 전부터만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가 학교 특성상 정말 많습니다. 그 시험과 시험 사이에 각 과목별로 2개씩 정도 있으니까 14개 정도의 수행평가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수행평가는 발표도 있고 조별활동도 있고 뭐 쪽지시험도 있고 다양하지만 이거 무조건 공지가 나오자마자 바로 끝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2주 전까지도 선생님들이 계속 수행평가를 내주셔서 시험 공부를 할 시간을 나중에 뺏길 수가 있어서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여담이지만 통합사회나 국어랑 영어 수행평가는 이제 요즘에 잘 나오는 GPT로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 과학 관련된 건 무조건 자기 진로랑 엮어서 최대한 하기를 선생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데 좀 더 시간을 쓰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공부 계획인데요. 저는 플래너를 썼습니다.
아무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저도 플래너를 쓰진 않았는데 시험별로 풀어야 되는 양이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월별로 나누고 주별로 나눠서 플래너를 쓰는 걸 추천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쉬는 시간을 잘 써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자면 생물 같은 경우는 특히 막 시험에 나오는 거 다 밑줄 쳐주시고 통합사회도 수업 마지막에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절대 수업 시간에 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마 우리 학교에 관련돼서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하게 될 활동이 연구활동이에요. 이게 1월에 적응교육을 갔는데요. 그때 친구들이랑 잠깐 봤다가 못 보는데 중간에 카톡으로 RN이 조를 짜라고 공지가 와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친구랑 같이 조를 하고 싶은 친구랑 이렇게 주제를 대충 정해서 그거를 겨울방학 동안에 학교에 가기 전에 미리 올리라고 공지가 옵니다. 이때 제가 추천하는 거는 무조건 친한 친구랑 하기보다는 이제 적응교육 때 최대한 많은 친구들이랑 전공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 관심 있는 분야가 맞는 친구랑 같이 조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중요한 대회이고 저희의 거의 모든 수상 실적을 제일 크게 책임지는 대회이다 보니까 하면서 다들 열심히 하고 싶은 친구랑 조금 이제 연구는 관심이 없어 하는 친구랑 같은 팀에 있게 되면 많이 싸우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꼭 열심히 하고 그리고 화학인지 물리인지 잘 생각을 하고 팀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 선생님께서도 꽤나 중요합니다. 그건 계약이 되고 나서 발표가 나는데 선생님께서 원래 붙잡고 이끄시는 역할은 연구활동 원래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해하면서 더 열심히 하면 되고 그런 편이 아니셔도 직접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계속 연구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금 구글에 인과위키라고 쳐보시면 나무위키 말고 사설적으로 저희 학생들이 만든 문서가 있거든요. 학교 문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동아리 소개랑 행사나 학교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인과위키요. 인과위키? 아예 따로 만든 거라 나무위키랑 달라요. 그냥 인과위키라고 치면 나와요? 네, 구글에 주세요. 구글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분위기에 따라서 좀 공부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바짝 정신 차리고 자기 챙길 거 잘 챙겨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첫 시험을 보고 조금 사실 저희 기수가 좀 특이한 거긴 한데 자퇴를 9명이나 있어요. 저희 기수에서.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과학고 너무 쉽다 하고 나간 친구고 나머지 8명이 나가서 지금 이제 슬슬 입시니까 결과를 다 들었는데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진짜 꼴등에 있어도 3학년 올라가서 열심히 하면 한양대까지는 다 가니까 꼭 그런 자퇴 생각하시지 말고 좀 벌써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중학생이었으니까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전공까지 정하면 좀 이르기는 한데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정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원래 생물화학 전공이었는데요. 1학년 2학기 마지막에 갑자기 물리가 재밌어서 저 물리로 바꿨다가 2학년 1학기에 생기부 쓰고 하는데 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전공을 미리 잘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적어온 건 이 정도이고요. 더 궁금한 건 있으신지? 아까 잠깐 놓친 건데 어떤 대회가 중요하다 그랬는지 그 부분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네. RN이라고 하고요. 학생과학창의재단에서 주최하는 실험대회인데요. 저희 학교에서 1학년은 전부 RN을 하고 2학년은 전부 전람회를 나가요. 이게 다 연구대회인데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 계획서를 써서 제출하고요. 2학기 11월 초까지 총 그 실험을 1년 동안 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입학 안내 보면 거기에 예비 수집일 때 그런 R&D 계획서에 대해서 안내를 해준다는데 그때 들어도 되는 내용들인 거죠, 그러면? 네. 그때
교육과에부터 알려주셔서 네, 교육교육 때 한번 얘기를 다 해보고 팀을 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응 교육 때는 뭘 하나요? 적응교육 때는 일주일 중 학교 가서 수업을 듣고 팀으로 저 할 때는 카이스트에서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4-5명씩 전교생이 팀을 랜덤하게 짜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하면서 강당에서 놀기도 하고 학교 한번 쭉 구경하고 제일 중요한 건 아마 기숙사에 적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여자 기숙사를 쓰기 때문에 방별로 2인 1실이고 방별로 화장실이 다 있어요. 근데 남자 기숙사는 그게 공용 샤워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남자 기숙사랑 여자 기숙사랑 이렇게 아예 분리가 아니라 두 개 이어진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다 남자가 쓰고 이 건물은 반까지 남자가 쓰고 위는 여자가 써요. 그래서 남자가 이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 샤워실을 쓸 수 있는데 이게 옛날 건물이고 이게 새로운 건물이라서 여기에 운이 나쁘게 들어가면 공용 샤워실을 쓰게 됩니다. 그 뭐 로테이션이에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시험을 볼 때만 바꿔요. 주기가? 네. 그래서 많은 룸메이트랑 하게 됩니다. 룸메이트는 같은 반 내에서만 돼요. 그러면 학년이 다 달라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1, 2, 3학년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럼 남학생들이 신관을 많이 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나요? 네. 구강과 신관이 있는데 여기에 3학년이 일단 무조건 신관을 다 차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남은 공간에 1학년과 2학년이 랜덤하게 들어갑니다. 또 학교 생활. 남녀 비율이 어느 저희는 저희 기수는 전교생 72명 중에 14명이 여자고요. 그다음에 저희 후배가 훨씬 많아요. 전교생 78명 중에 30명이 여자예요. 후배 더 여학생이 많아졌습니다. 서울대 비율이 그러니까 조졸 인원들은 다 서울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서울대를 쓸 때 과들은 공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중복이 되거나 이럴 때 혹시 분리하나요? 그러니까 성적에 따라 들어가면, 그러니까 같은 과를 등수를 알 수 없이 같이 지원을 해버려요. 그럼 그게 공유가 되는 건지? 네, 그 학생들끼리 얘기를 다 하고요. 학생들끼리만? 근데 선생님들은 얘기 안 해주시고? 해주세요. 그 겹치면 무조건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게 조졸이 저희 때도 14명밖에 안 돼서 많지가 않다 보니까 다 같이 교무실에 갈 때도 많고 선생님들이 정말 저희 입시에 관심이 많으셔서 입시 이제 시즌이 되면 맨날 교무실에 불려가요. 조졸 학생들은, 조졸 학생들은.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험 끝날 때마다 선생님들께서 한두 시간씩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분들이랑 각각 상담을 합니다. 입시에 관해서. 그러면 조졸은 설카까지 쓸 수 있고 조진부터는 포, 연고 이렇게 쭉 밑으로 쓰는 거예요? 네. 조졸이 이제 그 밑에도 당연히 쓸 수 있고 연세대랑 부대도 쓸 수 있습니다. 조졸은. 근데 3학년이 되면 전교 1등이 서울대를 가고 그 밑에 6명이 카이스트를 가고 그 연세대 고대가 3학년은 거의 안 뽑아요. 3학년은. 네. 또 있으실까요? 독서 활동 독서할 때요. 입시에서 일단 독서 목록이 안 들어가요. 대학교에 있을 때. 근데 카이스트의 경우 관심 있게 읽은 책 5가지를 쓰시오 하고 자소서의 문장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사실 독서를 열심히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시험 끝나고 마냥 읽는 것보다는 책 몇 개 읽는 게 열심히 해보주세요. 수행평가 중에서도 책을 읽고 관련되어서 탐구한 내용을 적어라 이런 수행평가가 있어서 몇 권을 꼭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카이스트를 가면 뭐 대회가 몇 개 참여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했는데 요즘 그런 건 없어요? 어디 뭐 입상, 뭐 상장, 카이스트 같은 경우 다른 데는 없는데. 네. 꼭 있어야 된다는 없는데요. 네. 카이스트 자소서에 우수성 입증 자료라는 란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3개까지 넣을 수 있고 그 우수성 입증 자료는 근데 꼭 수상한 게 아니라 위에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다, 어떤 대회 나가서 뭘 했다 하고 쓴 게 있잖아요. 내가 그걸 진짜 나갔다 하고서 아래 적는 아니지 추가적으로 오히려 자소서에 안 쓴 내용을 따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 챙겨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일부러 1학년에 나란히 2학년에 전람회를 나가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편하게 학교에서 뭐 일과 어떻게 혹시 그러면은 그 이제 과학고 입학해서 네. 아까 이제 수명량 그다음에 이제 과목별 공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과학고로 입학하기 전에 그 중학교 때의 수명량이나 아니면 이제 그 수학과학 공부량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실까요? 제 개인적인 그런 거 괜찮나요? 네. 저는 사실 영재고 입시를 했었어가지고 중학교 때보다 오히려 좀 많이 잔 것 같은데 저는 잠이 좀 적은 편은 아니라서 12시 40분부터 7시까지 항상 잤고요. 생각보다 들어오면 남은 학생들이 밤에 폰을 좀 많이 해요. 그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강 선생님이 열심히 잡으시기는 하는데 안 걸리려고 옷장에 들어가서 하고 화장실에 막 들어가서 하고 그러는데 안 하는 거 추천하고요. 꼭 12시 40분에 자서 7시에 일어나야 한다. 공부는 시험 기간에는 진짜 수업 시간이랑 쉬는 시간 구별 없이 저는 쭉 했고요. 이제 7교시까지 하고 8교시에 자습을 하고 저녁을 먹고 시간이 되면 또 공부를 하고 1차 면학이 2시간인데 그것도 쭉 하고 20분 쉬는 시간인데 그때도 하고 또 2시간 40분 동안 2차 면학도 하면 11시 40분에 끝나는데 기숙사 들어가서 씻고 나오면 12시 10분쯤 되는데 또 그때부터 30분 정도 공부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공부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긴 합니다. 시험 기간에만. 교내에서 폰 사용이 되는 거 안 돼요. 그 기숙사에서 놓고 나와야 해요. 교탁 위에 핸드폰이 올려져 있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일지에다가 적고 나올 수 있어요. 자기 본인 거 갖고 다니는 네, 태블릿 이거 개인적으로 한 거고요. 노트북은 다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 먼저. 간식을 혹시 좋아하는 게 있으면 네.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곳이나 뭐 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학교에서 학교에 층별로 냉장고가 있고요. 그 학생들 쓰는 냉장고라서 자기 이름 적고 넣어놓으면 언제든 쓸 수 있고 다른 간식은 사물함에 넣는 것 같고 기숙사 내에는 음식물 반입 금지입니다. 8교시 끝나고 면학 시간은 저녁 이제 몇 시부터 식사하고 나서 7시부터 하나요? 네, 8교시가 6시에 끝나고 6시부터 7시 저녁 시간, 7시에서 9시가 1차 면학, 9시에서 9시 20분이 쉬는 시간이 있다가 9시 20분부터 11시 40분까지 2차 면학입니다. 그러면 개인 태블릿으로 아이들이 각자 공부를 하나요? 뭐 인강을 듣든 뭐. 일단 막상 학교 오면 인강을 거의 안 들어요, 다들. 학교 선생님 수업이 일단 정말 질이 좋고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를 봐도 이해가 돼서 인강을 안 듣고 그래도 이게 다들 이 태블릿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8차랑 1차는 면학실이 있고 바로 옆에 노트북실이라고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존재를 하거든요. 여기로 면불, 그러니까 면학 불참이라는 거를 신청해가지고 여기로 가면 이걸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선생님들께서 면불 신청이라는 걸 받으시고 그걸로 면학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8면과 1면에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면은 무조건 여기 면학실에서 종이로만 공부해요. 이거는 학원이랑은 좀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그 같은 기수나 아랫 기수들을 좀 알 거 아니에요. 모든 학생이 다 학원을 다니나요? 저희 기수에서는 안 다니는 친구가 2학년 1학기까지는 5명 이내였던 것 같고요. 되게 많이 다니는데 2학년 2학기는 사실 거의 안 다닙니다. 2학년 2학기는 오히려 수행평가가 70이고 시험이 30으로 들어가는 이런 과목이 있어서 실험 위주이기 때문에 또 과학을 학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다닐 수 있는 학원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학생이 1학년 1학기 첫 시절을 보고
제가 이 과목은 좀 혼자 해도 될 것 같다 하면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과거 다니는 학생들은 모의고사 날 모의고사 시험 봤다더라고요. 지금 봐요? 그 산모, 인모 이런 거요? 네네네. 산모만 봅니다. 산모만? 네, 1학년 때 산모 처음 보고 2학년 때는 작년은 안 봤는데 올해는 산모만 또 보더라고요. 산모. 수행평가 비율이 그럼 1학년 때하고 2학년 때하고 다 학기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학기 민감이 되거든요. 어떻게 근데 그게 선생님 재량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랑 선생님이 다르셔가지고 대부분 40, 30, 30입니다. 수행평가 40. 패드로 공부할 때 장점이 있어요. 패드로 공부하면 일단 학교 자료가 엄청 많은데요. 학교에서 그 전체 단톡방을 타요. 학생들 전체랑 선생님 전체가 계신 그 기수 거기서 자료를 다 PDF로 올려주십니다. 그거를 다 인쇄해서 푸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 태블릿으로 풀고요. 학원 자료도 다 PDF로 일단 올려주고 나서 프린트를 올려주기 때문에 PDF로 공부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굿노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 패드는 갤럭시 패드든 에이패드든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어요. 평일에도 일정이 되게 빠듯하잖아요. 네. 주말에 나와서 이제 토요일, 일 거의 학원 스케줄이 빡빡하잖아요. 네. 그 관리가 숙제 관리요? 뭐 숙제든 아니면 뭐 컨디션이든.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힘들다라고 느낀 적이 사실은 없는데 저는 금요일날 학교를 나와서 1학년 때는 영어학원을 가서 그다음에 집에 있다가 토요일날 여기로 오고 하면 학원이 11시에 끝났나? 했던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잘 시간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금요일날 학원 12시에 끝나고 여기가 또 10시에 시작하니까요. 8시 반까지도 자고 왔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학교 수업설이 없습니다. 저희 기수의 경우에는 여기 송도 사시는 어머니분들께서 학원 셔틀 하나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돈을 나눠서 다 같이 송도에서 타고 갔었어요. 개인적인 건데 5월에 네. 해외 탐방 가잖아요. 네. 그 갈 때 동부 지역을 올해 1학년 동부 지역 갔더라고요. 미국 미동부. 예, 갔는데 학생분 안 가셨나 봐. 저는 그러니까 미동부를 안 가셨나 봐. 제가 진짜 지리 약해서 동부가 그 큰 도시쪽 있는데 맞죠? 예. 아니 그 뉴욕이랑 이런데. 네. 저도 거기 가면 학교 탐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관광을 하는 거예요? 둘 다 갑니다. 탐방도 해요? 네. 거기 있는 대학이나 뭐 고등학교에 가서 탐방도 해요? 네. 가서 강연도 들었고요. 강연도 듣고. MIT랑 공부 하버드랑 많네. 네. MIT랑 하버드랑 프린스턴이랑 하나 더 갔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가서 갈 때마다 강연도 듣고요. 학교 소개랑 기념품샵 같은 것도 가고 작년 1학년 올해 1학년은 나이지리아도 갔다 오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갔다 오고 그 박물관 들어갑니다. 혹시 학교 수업 중에 영어로 하는 수업 있어요? 2학년 때까지는 없고요. 3학년 수업은 전부 영어입니다. 교재도 그 진짜 두꺼운 대학에서 사용하는 전공책 있잖아요. 원서로 된 거 그거 쓰고요. 2학년 때까지는 전부 선생님들이 각자 만들어주신 자료를 사용해서 수업합니다.